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완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국회의원 재선거 전주시 을선거구 선거방송 토론회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종유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거해 열리게 됐습니다.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도덕성 그리고 비전 등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후보자 5분 모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기호 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8번 김호서입니다. 네, 기호 5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 잘하는 후보 기호 5번 임정엽입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입니다.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보당 강성희입니다. 기호 7번 무소속 안혜욱 후보입니다. 기호 7번 무소속 안혜욱 후보입니다. 네, 기호 6번 무소속 김광종 후보의 방송 연설회는 이 토론 방송이 끝나고 진행됩니다. 네, 오늘 토론 진행 방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공통 질문과 주도권 토론, 그리고 두 번째 공통 질문과 두 번째 주도권 토론, 그리고 세 번째 공통 질문과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질문과 답변에는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앞에 모니터를 보시고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 방송은 전주 MBC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기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기호 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저 김호서는 여기 계신 어떤 후보보다도 여러분들과 오랜 생활 함께했습니다. 이른 아침 삼천천을 달리는 청년의 마음을 압니다. 서부시장 골목에서 반찬거리를 고르며 지갑을 걱정하는 주부의 마음을 압니다. 퇴근길 서신동 가맥집에서 계란말이 하나 놓고 지친 하루를 달래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압니다. 이번 선거는 임기 1년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삼선의 도의원과 최연소 도의회 의장, 그리고 30여 년 금융기관에 근무한 금융 전문가로서 준비된 김호서가 다시 활력을 찾아오겠습니다. 기호 8번 저 김호서를 선택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5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입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울산, 경기 등 전국에서 몇천 명의 외지인이 전주에 투입됐습니다. 이분들은 왜 전주를 점령하고 있을까요? 플랜카드와 구전으로 서민 고통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떠들던 이 외지 사람들, 선거 끝나고 나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전북, 기업 유치가 절박한 우리 전주, 전주가 주사파 운동권의 근거지가 된다면 모두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일 잘하는 제가 도시만에 도시첨단산업단지 2개, 여기에 300개 강소기업을 유치해서 지식정보통신 청년 일자리 10,000개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가 넘치고 시민이 행복한, 그리고 시민이 잘 사는 전주가 되도록 임정엽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지키고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전주 유권자 여러분, 기호 2번 집권여당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김경민입니다. 전주와 전북을 살려야 합니다. 저 김경민이 전주를 살리겠습니다. 전주는 30년 동안 정치 경제적으로 고인물이 되었습니다. 소외와 낙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우리 청년 7, 8천 명이 전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주의 아픔을 알아줄 새 인물과 새로운 발전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좋든 싫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에 맞추어 전주의 산업 생태계를 4차 산업으로 대변화하여 전주를 디지털 플랫폼 경제 중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10만 개 창출하겠습니다. 집권여당 김경민에게 꼭 한번 전주를 살릴 기회를 주십시오. 김경민의 손을 한 번만 꼭 잡아주십시오. 반드시 전주를 살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진보당 강성희의 당선은 윤석열 정권 퇴장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야권이 야성을 회복하고 야권의 단합도 실현하여 검찰 독재를 이기는 힘이 될 것입니다. 무소속이 검찰 독재 치하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윤석열 정권이 야당 등 모든 반대파를 종북 주사파, 간첩으로 몰고 있습니다. 색깔론의 최대 피해자인 김대중 대통령께 정치를 배우셨다는 분이 색깔론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배신하고 탈당하더니 이제 김대중 대통령 얼굴까지 먹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한편이 되어 색깔론을 펼치는 철새 정치를 전주에서 청소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기호 7번 무소속 안혜욱 후보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4월 5일에 실시되는 전주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줄리 태권도 오빠 기호 7번 안혜욱입니다. 먼저 KBS가 후보자 토론에서 저를 제외하여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MBC가 공정하게 토론을 개최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곳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것은 오로지 친일 매국노 윤석열을 끌어내고 주가조작범 김건희를 감방에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전주월 선거에는 저 혼자만이 온 것이 아닙니다. 서울의 소리 백은정 대표와 세례자 요한 김대택, 정대택 독수리 삼형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4월 5일은 전주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안혜욱 대 윤석열의 대한민국 운명을 건 심판의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인간마귀들로부터 수호하고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여 김건희 한동훈을 감방으로 보내겠습니다. 네, 후보들의 기조 발언이었습니다. 토론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질문을 듣고 1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옛 대한방직터 개발에 관한 찬반 입장을 먼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반대한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찬성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기호 5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저는 대한방직터 개발에 찬성입니다. 전주가 무언가 해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대한방직 개발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욕구 충족 그리고 전주시의 발전과 궤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치권에서도 행정에서도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빠른 속도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전주가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야간관광은 1조 4천의 생산 유발 효과가 갖고 있습니다. 또한 1만 6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있습니다. 새로 구상하고 있는 한옥 케이블카와 연계해서 전주에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하늘에서 보는 그런 전주의 야경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스트림 타워에서도 멋진 삼천천을 구경한다면 전주가 관광객으로 넘쳐나는 그런 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대한방직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행여 제2의 대장정 사태가 나지 않을까 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방직터는 민간기업인 자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200층 익스트림 타워를 랜드마크로 하고
복합 쇼핑몰, 컨벤션 센터와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아파트 부분에 시민공론화위원회가 개발 이익 40%를 환수하는 조건을 붙였지만은 자광의 확답은 없습니다. 저는 개발 이익 환수 조건에 덧붙여 전주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배려하는 공간까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방직터를 잠정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시민의 의사의 소통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20년 묵은 대한방직터 개발을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특혜 시비와 갈등을 해소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전주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대한방직터를 농협중앙회 이전 유치로 금융중심 복합센터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주를 금융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금융중심 복합센터에는 농협은행과 유통제조, 식품 등 농협중앙회를 통째로 옮겨오고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공기업을 유치하여 전북형 공공은행을 설립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은 상업용지만이 아니라 공원, 체육, 문화시설 등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개발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7번 무소속 안혜욱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저는 전주시에 온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대한방직에 대한 기초 지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놀라운 것은 이 대한방직터가 전주시 소유거나 또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갖고 있는 이 토지를 어떻게 하여 20년 여기 있는 후보자들이 어떻게 개발할 것을 논하는 것은 전주시가 갖고 있는 허가권을 이용해서 기업의 팔목을 비틀어서 한다는 것인지 잘 알 수 없고 또 이 대한방직이 황금알을 넣는 오리인양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만 무성할 뿐이지 실질적인 그 실천 방안이 굉장히 미약하니까 좀 더 두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기호 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방직 부지에는 거대한 인프라가 형성됩니다. 컨벤션 센터, 호텔, 그리고 주거시설, 문화시설이 들어섰는데요.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익스트림 타워의 건설은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특히 컨벤션 센터나 문화시설이 부족한 이런 시점에서 민간 기업이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교통과 환경, 그리고 교육시설, 주민 편익시설 등 공공성을 좀 강화하고 토지 용도 변경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 환수 방법이 이 현행법으로는 확실하지가 않아서 추후에 대장동처럼 특혜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주시, 자광이 절충점을 찾아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후보 한 명씩 5분간의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를 지명해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상대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질문해 주시고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은 단답형이 아닌 한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에게 먼저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임정혁 후보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정혁 후보의 공약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만 삼천천 르네상스, 그다음에 첨단 산업도시, 그다음에 그 전주 한옥마을에 이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낙후된 전주와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산업 생태계를 4차 산업으로 대전환해서 디지털 플랫폼 산업으로 가고 청년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해서 전주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임정엽 후보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첨단 산업단지를 통해서 10,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저하고 방향이 같아서 매우 기뻤습니다. 저는 첨단 산업도시가 지금 현재 전주에 있는 산업단지가 일반 산업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단지를 갖다가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우선 궁금하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30초 안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춘천 한 도시에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4개가 있습니다. 우리 전북에는 1개밖에 없죠. 강원도에는 6개인데 도심 한 가운데에 또는 근교에 직주형이 되어도 좋고요. 주무를 하거나 기계를 깎거나 뭐 칠을 하거나 이런 산업단지가 일반 산업단지가 아니고요. 지식정보통신, IT, AR, VR, 로라망 이런 첨단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일본에게 한일 관계 개선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약점으로 잡혀 있는 게 소부장 산업입니다. 소부장 산업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인데 이게 영국, 독일, 미국 이런 데가 선진국입니다. 이 산업은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야 이루어갈 수 있는 산업인데 이 첨단 산업에 소재, 소부장 산업을 곁들여서 산업을 일으키면 전주에 제가 얘기하는 벤처 기업들과 그다음에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 어울려서 전주의 산업을 크게 일으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두에 두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주 한옥마을에서 기린봉, 아중리 호수까지 케이블카를 이렇게 놓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환경단체도 물론 반대를 하겠지만은 이 케이블카가 정말로 이 자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 다른 분한테 제가 질문해야 되니까. 예, 먼저 소부장 산업 지적하신 거 참 잘하신 겁니다. 근데 부품 소재, 첨단 부품 소재를 개발하는 곳을 제가 완주군수 때 완주로 유치를 했었죠. 국가기관입니다. 반도체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전국에 4곳에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응모를 하고 있는데 연초에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저는 우리 전북에 반도체 인력 양성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했고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다음은 강성희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성희 후보께서 금융허브도시 관련 공약은 이미 전북도가 전북 국회에 추진하고 있어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공공기관 유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네. 12월 달에 공약을 발표했거든요. 농협 중앙에 유치하겠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에 금융공기업들 유치하겠다라고 발표했고 그 이후에 사실은 도지사님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저의 의견과 비슷한 의견으로 또 의견을 발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공약이 먼저였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 금융공기업 유치와 관련돼서는 올해 이미 정부가 수도권 지방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서도 금융중심지로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금융과 관련된 기업들을 최대한 알겠습니다. 전북으로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예. 저는 이미 제3국제금융도시로 우리 전주가 지명이 돼서 지금 활발하게 기금운용본부 등이 운영되고 있는데 마치 처음 우리 강성희 후보가 국제금융허브를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에게 주도권 5분이 주어집니다. 네, 먼저 무소속 안혜욱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곽상도 50억 클럽 특검, 쌍특검을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계좌가 시세 조정에 이용됐다는 법원 판결도 나온 만큼 김건희 특검을 통해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무검유죄, 유검무죄를 깨고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해야 합니다. 김건희의 실체를 밝히려다 고초를 겪고 있는 안혜욱 후보님도 동의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그저 김건희의 하수인일 뿐이고 이청 대통령실 항구석에서 술이나 처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를 반드시 끌어내어서 이 정권을 끝장내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만드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하더니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은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우리 기업의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직권 남용입니다. 일본이 초등 교과서에서 강제 동원의 강제를 빼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완전히 적반하장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결과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묻는 말씀입니까? 네. 윤석열은 당연히 탄핵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헌법을 유린하고 법률을 어기고 검사 독재를 행하는 이 행위만 등으로서도 탄핵은 되고도 수백 번을 되고도 남을 만한 무지막지한 폐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단결력과 그리고 투지력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약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용맹무성한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이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국회의원 한 명이 그것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범민주 세력이 다 단결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진보당 강성희는 바로 그 길에 앞장서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어서 김경민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과 수소 플랫폼으로 청년 일자리 1만 개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제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강성희 후보님 아주 그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주장한 것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 중심 전주를 만들어서 청년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했고, 이는 지금 현재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22년부터 26년까지 육성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강성희 후보님의 제안도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전주 발전하는데 같이 적용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저는 그 수소 경제 1번지를 만들기 위해서 완주와 전주의 통합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김경민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전주의 탄소 산업과 완주의 수소 산업이 산단으로 연결되면은 정말로 전주와 완주 통합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이 전주 완주 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강성희 후보님의 의견에 크게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 완주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네. 이것을 어떻게 설득하실 생각이세요? 시간이 짧아서 다음 주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7번 무소속 안혜욱 후보의 주도권 시간입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토론의 긴장도 불겸 가벼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후보의 현수막에 보면 잘생긴 사람 김경민을 뽑자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나보다도 별로 저도 잘생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잘생긴 기준이 혹시 김건희가 성형하기 전에 그 못난 얼굴이 기준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벽보를 조금 잘못 보셨군요. 그 앞에 보면 마음이 잘생긴 따뜻한 사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뭐 제가 인물이 잘생겼다고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잘생겼다는 말보다는 제가 평상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듣는 말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다. 그리고 마음이 참 괜찮다. 그래서 그 표현을 한 것이 마음이 잘생긴 따뜻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달리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제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미모를 갖다가 대칭시키는 것은 제가 언급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이 말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유일하게 대통령실 앞에나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윤석열 정권 타도를 외치는 우리 백은정 서울의 소리 대표와 세례자 요한 정대택과 하는 3인의 독수리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두 분도 그런 소리는 안 하지만 나는 용산대 앞에서 관저 앞에 가서도 꼭 이렇게 먼저 외칩니다. 윤석열 이 개새끼야. 그리고 이놈이 그것도 모자라서 나라를 갖다가 완전 망쳐놓고 지금 온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더니만 드디어는 친일 매국노가 되어서 독도도 일본 영토임을 양해한다는 식의 망발을 내놓고 있습니다. 같은 당 입장에 있고 대답하기가 좀 껄끄럽겠지만 후보께서는 그런 무능하고 무지한 윤석열 밑에 있는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6개월짜리 업무밖에 없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질문하셨습니까? 예, 질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통령께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너무 무리하게 나간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김대중 오부치선언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가장 부족했던 반도체 이 경제를 도입을 해서 우리가 지금의 정보 통신 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지금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경제 제재가 주로 소부장 앞서서 우리가 오랜 세월을 걸려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품 산업에 대해서 제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미 수출이나 대중국 수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를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로 한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 전혀 답변 시간 충분히 근거가 드렸으니까 없는 사실이라서 40초 뒀습니다. 40초 그만하세요. 충분히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죠, 저한테. 예, 안혜욱 후보님, 예. 네, 상대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이고요. 예. 생방송이기 때문에 비속어 사용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속어 사용이요? 비속어 사용 뭐가 비속어인지 잘 모릅니다, 저는. 그런데 됐습니다. 김모수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가진 재산 61억이 아파트 한 채라고 하셨는데 이 아파트는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이름의 아파트입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는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값과 비슷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아니 서울의 어느 지역의 아파트입니까? 뭐 비싼 지역은 그렇게 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뭐 자산이 한 2억이 된다고 주민들한테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의 주도권 시간입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네, 먼저 우리 강성희 후보께 묻겠습니다. 공약집을 보니까 대한방직부지 금융이 미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주 미래를 선도하는 금융 허브 도시를
대한방직 부지에다 지켰다. 특히 농협중앙회하고 금융공기업을요. 현재 대한방직은 5년여 동안 부지를 소유하면서 많은 그 개발 계획을 세웠고 또 거기에 찬성하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토지주하고 이거 논의가 된 겁니까? 당연히 토지주하고는 논의가 안 되어 있죠, 현재는. 그러나 저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고 아니 생각하거든요. 일단 예 아니요만 대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니 좀 이게 30초는 좀 주세요. 나 질문 구체적인 질문 그게 아니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한방직이 이렇게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수많은 공을 들여서 지금 5년여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다 이걸 지신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전라북도가 추진단까지 구성해가지고 강력하게 농협중앙회와 금융공기업 유치를 지금 희망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그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농생명연기금을 연계한 금융 중심지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여야가 한 번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위해서 2026년도에 완성될 전라북도 국제금융센터가 기금운용본부 바로 옆에 들어섭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금융 중심지로서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준비가 돼 있다고 지금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지가 지금 부지를 보면 이게 지금 국민연구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고요. 여기가 이제 금융센터가 국제금융센터가 들어설 자리인데 이쪽에도 지금 유효부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지도 못할 사유지를 그런다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 보이는데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게 아니고 도심이든 아니면 개발이 덜 된 지역이든 이런 데다가 이제 6월 말에 중앙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하겠지만 이게 전혀 엉뚱한 지금 공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융 중심지는 혁신도시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해야지 지금 이 엄청나게 비싼 땅에다가 이 민간이 팔 계획도 전혀 없고 엄청난 프로젝트 오늘 총선 후보들의 오늘 재선거 후보들의 주요 입장을 들을 정도로 전주 시민이 관심이 많은 데에다가 여기다가 어떻게 농협중앙회를 이전하고 금융공기업을 이전할 계획을 짰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부지에 대한 문제는 사실 자광이 사실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광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 부지에 대한 철거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철거 작업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단됐잖아요. 하고 거기 있어요. 노동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알고 그리고 있습니다. 네. 철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돼서 중단되어 있죠. 현재 그 자광 부지에 대한 철거가. 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중단돼 있거든요. 그러면 철거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제 네. 말씀 들어보세요. 철거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광은 거기에 익스트림 타워니 무슨 아파트니 뭐니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지가 상업용지입니까? 지금? 아니 공론화위원회를 공업용지거든요, 조정해서 그 부지가? 시에서 공론화위를 만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아무것도 논의를 하고 진행된 있잖아요. 바가 없다고요. 잠깐만요. 30초 현재는. 충분히 드렸으니까요.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아니 이 땅 팔 사람은 생각도 없고 수용할 가능성도 전혀 없고 대다수의 전주 시민들은 자광이 우리 전라북도의 랜드마크와 호텔, 컨벤션 이런 걸 더 지어서 엄청난 그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또 우리 도는 혁신도시 국민연구관리공단 부지에다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 관련 기관을 유치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역사정을 전혀 모르고 이렇게 엉뚱한 공약을 하면 도대체 대한방직 부지에다가 이걸 놓으면 우리 전주 시민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한번 대답해 아니, 보세요. 대한방직 부지에 그런 공약을 제가 했는데 주민분들이 다들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아이고, 참. 실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후보의 주도권 시간이 다 지났고요.
네, 주도권 토론 시간은 상대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2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호 5번 무소속 임정혁 후보의 주도권 시간입니다. 시간 5분입니다. 정책 공약 중심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JTB 토론회에서 강성희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묻기 전에 제가 10여 년 전에 성공했던 로컬푸드, 지역 상생형 로컬푸드 매장을 최초로 열겠다라고 공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주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저보고 잘 모르겠고 자기가 낸 공약인데 답변이 가르쳐 주시라. 그리고 꼭 그걸 알아야 되느냐, 인터넷 찾아서 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이제 너무 어이도 없지만 그래도 참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적어도 책임 있는 자리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가치관과 정책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얘기를 해야 될지 중심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희 후보께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수 시절에 많은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과 저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만나보면 이분들이 토지 가격, 인력의 수급 문제, 노조의 문화, 접근성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직접적 표현은 않지만 상당히 중심을 두는 것은 강성 노조가 있는 지역은 선순위에서 되게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성희 후보 공직 경험도 없으시고 정치도 9년 전에 처음 군의원에 출마하셔서 5위, 아쉽게도 5등으로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하시는 것은 노동자들 대변하고 그리고 협상하다가 어려우면 파업도 할 수 있고 이런 건 잘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강성 노조가 있는 지역을 회피하고 그러는데 기업 유치하는데 저처럼 산단도 만들어보고 기업도 많이 유치하고 기업의 인력 수급 문제도 그리고 이번에 수소산단 특화 지정되는 것도 제가 미리 준비한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더 잘할 것인가. 강성희 후보처럼 내가 낸 공약에 관해서도 잘 모르겠다. 가르쳐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인터넷 찾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다른 경력이 없는 강성희 후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시간 30초 주시면서 지금 2분 30초 동안 저를 공격하셨어요. 더 드릴게요. 예, 더 공격이 주십시오. 아닙니다. 예, 더 주십시오. 예. 지금 기업 유치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기업 유치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 특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소와 관련된 기업들 들여오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할 겁니다. 다만 그 기업들이 만약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 인재들을 쓰지 않고 비정규직들 들여와서 1년 쓰고 만약 해고하고 다시 또 1년 쓰고 해고한다면 시간 또 드릴게요. 예, 잠깐만요. 우선 제 주도권이니까.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시간 충분히 주었어요. 아니 그래도 말을 좀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예, 질문하십시오. 자, 최소한 강성희 후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시간 드릴게요. 수소산단 어떻게 갈 것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소가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수소를 만드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싼 값에 수소를 많이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강성희 후보가 이 얘기는 수소산단 그러는데 그 수소산단을 지정받게 한 사람도 제가 도로를 왔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이런 것이 지정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희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수소산단 뭐가 특징입니까? 뭐가 중심입니까? 임정혁 후보님이 도로를 놔서 수소산단이 들어왔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는 도로가 없습니까? 산업단지까지 없는 임정혁 도로를 후보 놓은 두 거예요. 명 이상의 후보에게 제 질문하셔야 얘기하도록 됩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민 후보께서 출산 정책에 관해서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낸 자료 중에 보면 셋을 낳으면 군대 면제에 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자만 그렇게 되는 건데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너무 짧게 지금 저도 시간을 좀 주셔서. 짧아서. 예. 어쨌든 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출산 그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요. 예. 예, 주도권 토론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시간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선관위 주관의 법정 토론회입니다. 토론 규칙을 잘 지켜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속어 사용이나 근거 없는 비방, 문제 제기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질문을 듣고 1분씩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전주 완주 통합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고 수소경제 1번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주 완주 통합이 불가피합니다. 전주 완주는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을 매개로 강력한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미래 에너지인 수소 산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수소 산업 경쟁이 치열한 지금 전문가들은 전주와 완주의 경제를 하나로 묶는 수소 동맹이 절실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로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행정의 통합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전주 완주 통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통합은 완주 군민의 뜻이 중요합니다. 전주 완주 모두의 이익이 되도록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7번 무소속 안혜욱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이 전주 완주와 같은 통합의 경우에는 청주가 정원도 있었고 또 제가 살고 있던 그 경상과 같이 통합에 실패한 도시들도 있었습니다. 인문지리적으로 봤을 때 또 도시 계획상 당연히 이 전주와 완주는 통합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어느 지역에나 있는 그 기득권 세력, 토호 세력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나든지 그 이익권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민을 선동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이러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문제를 잘 주민들을 설득해서 모두 웃으면서 통합하는 그런 대전주 시대를 열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현재 행정구역을 광역화하는 추세에 있고요. 또 행정 통합을 이루는 곳에는 막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또 재정도 지원되기도 합니다. 행정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두 지역은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돼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외부의 세력을 받지 않고도 도민들의 의지만으로도 전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 간의 교류도 활발하게 해야 되고 또 양시군 간의 공무원 교류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 확대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꼼꼼히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 시에 일부 선거구를 전주와 완주를 합쳐서 하나의 선거구로 만든다면 통합에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5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 행정 절차를 최초로 추진했던 저 임정엽인 통합에 완주 군민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통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국회에 들어가면 통합 관련 제도의 정비, 재정적 지원을 높이는 것도 더 해보고자 합니다. 연초에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재정적 지원을 10년으로 되어 있는 걸 15년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재 전주 완주에 갈등이 좀 있습니다.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산단 같은 거, 문화시설 같은 거 이런 협력 사업들을 통해서 통합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함께
하게 되면 완주의 자발성을 높이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합이 되어서 전주 완주의 중심 지역에 경계 지역에 같이 살 수 있는 전원 택지 같은 걸 만드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 문제는 그동안 3차례 통합을 추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사이에 청주청원은 성공해서 메가시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주 완주 통합의 실패는 정치적 측면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입장에서만 문제를 바라보고 서두르다 보면 또다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재정적인 관점을 종합하여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주장하는 전주역 복합 환승센터는 전주권과 완주권의 새로운 도심을 형성할 것입니다. 전주의 드론 탄소 산업과 완주 수소 산업을 연결시키면 새로운 산업 단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접근해서 주민들의 협의를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차례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후보별로 주어진 시간은 역시 5분입니다. 이번에는 정책이나 공약을 포함해서 자유로운 주제로 5분 동안 상대 후보를 지명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2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질문해 주시고요.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은 역시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기호 7번 무소속 안혜욱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5분입니다. 예, 기호 4번 강성희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저와 함께 늘 윤석열 정부의 타도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2004년 3월 11일 분신 자살을 기도하였는데 강 후보는 그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사건의 중요한 사건을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보당은 그 뿌리가 통합진보당인 것이고 노무현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한나라당의 심한 공격을 노무현 대통령은 받았고 말도 되지 아니한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까지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나라당보다 더 악랄하게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한 정당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통합진보당인 것이고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여파로 서울의 소리 백은정 대표가 분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그 뒤 분당하여 정의당과 진보당이 되었고 얼마 전 정의당은 한동훈이 주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당론으로 저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쯤 되면 진보 정당이 아니고 민주 세력을 파괴하는 퇴보 정당이라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도 늘 통합 진보당 시절부터 전국구 선거는 꼭 그 당을 찍었는데 이에 이르러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을 민주당의 권리당원과 지지자들은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정엽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그 답변해서 됐어요. 임정엽 쪽에 질문. 예, 안 후보님 예. 30초 이상의 답변 시간을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을 못 했는데요.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예, 첫 번째 강성희 질문이고. 후보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예.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정의당이 보여줬던 모습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안타깝다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또 특히 오늘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의당의 판단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제가 국회에 가게 되면 다시 신속하게 이 문제를 패스트트랙이든 어떻게든 특검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됐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답변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정희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얼마 전 박지원 씨가 와서 임정희 후보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갖다 이 얘기를 하고 사진도 찍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원인 박지원의 지지 선언은 민주당 해당 행위가 아닌가요? 뭐 질문입니다. 예. 제가 해당 행위다 아니다라고 답할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당의 원로로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후보님 제가 해당 행위다 아니다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은 옛 통합민주당 안철수 등과 탈당하여 민주당 대표 문재인을 매일같이 공격하고 문몽이라는 별명을 얻은 민주당의 가장 큰 적이자 우환이었고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뒤에 민주당 입당을 요청하였으나 많은 민주당원들이 반대했으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화합 참여해서 입당하였으나 재벌을 개주지 못하고 이재명 한동훈 법무장관에 의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을 규합하여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18명의 가포를 던지게 하는 등의 역적 행위를 기획 설계한 인물입니다. 그런 박지원과 민주당 탈당파인 임정희 후보가 뜻을 묻는 네, 것은 안혜욱 후보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예. 다음 기호 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의 주도권 시간입니다. 5분입니다. 네, 김호서 후보. 예. 우리 김경민 후보께 질문합니다.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이 이 도의원 공천을 주는 대가로 무려 7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인 거죠. 현재 50명이 넘는 여당 의원이 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대국민 사역까지 발표했어요. 하영재 의원이 그 체포 동의안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 김경민 후보께서 국회의원이었다면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실 겁니까? 반대하실 겁니까? 범죄 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서 검찰이 이제 체포 동의안을 냈다 그러면 저는 그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성희 후보께 질문합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그 법을 위반해서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국회의원의 사례를 제가 언급한 바가 있어요. 이때 우리 강 후보가 나한테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언급하면서 제가 문제 있는 발언을 했다는 것처럼 주장을 했어요.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이 이 국방위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형 공격 헬기 또 무인 항공기 구매 비용 이런 것들을 요구했고요. 당시에 이분은 또 내라는 뭐 선동으로 조사를 받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또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289명 중에 무려 258명이 찬성을 했어요. 민주당도 강력히 찬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체포 동의안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 뭐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겁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석기 의원은 시대의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더 많은 민주 인사들에 대한 탄압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죠. 이제는 심지어 이재명 대표한테도 종북 논란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국민의힘 내부에 안철수 의원한테까지도 종북 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런 종북 프레임을 민주당이 이제는 잘못된 벗어나야 결정을 한다. 내렸냐를 묻는 거예요. 네? 지금 상황 설명을 묻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느냐 이걸 묻는 거라고요. 저는 그때 그 결정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랬기 때문에 계속 윤석열 정부 같은 정부가 탄생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죄목으로 똑같은 프레임에 됐습니다. 걸려서 거기까지만 시간 지금 충분히 주셨어요. 탄압당하고 40초 있다 이렇게 줬거든요. 생각하고 잠깐만요. 있습니다. 자,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통진당 김선동 국회의원은 그 한미 FTA 협정을 결사 반대하면서 국회에서 7탄까지 쏘아가면서 이거 뭐 인명피해도 많이 일으켰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통합진보당 소속이었던 우리 강성희 후보님 FTA 찬성했습니까? FTA 저 반대했습니다. 아, 반대하셨죠? 예, 그리고 김선동 의원도 국회에서 최루탄 터뜨렸던 일단 이유가 찬반만 물었으니까 네. 또 대답 기회 드릴게요. 자, 보세요. 통진당은 그 농축산업계를 우려해서 대규모 시위까지 하면서 한미 FTA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민주당 지지 세력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강력하게 한미 FTA를 추진했어요. 미래를 바라본 것이거든요. 그것이 2021년에 발표한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한미 FTA가 통과되고 농축산물 수출액이 무려 95.2% 증가했고요. 또 수산물 수출액도 99.4%가 증가했어요. 더 나가서 무역 규모도 66%가 증가했어요. 10년 넘도록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 흑자를 내왔단 말이죠. 우리가 자주적인 것을 넘어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어요. 지난번 토론회 때 제 답변 시간을 주십시오. 30초 줄게요. 30초 남았습니다. 강성희 후보는 자주적으로 국익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충분히 안 남았어요. 국익을 이렇게 많이 저한테 가져온 답변 시간을 한미 주십시오. FTA를 반대했어요. 강성희 반대했어요. 후보는 저희는 한미 FTA를 반대했고 충분히 국익을 제 가져왔다. 답변할게요. 답변 시간을 답변하세요. 주시기 네. 바랍니다. 이제 한미 답변하세요. FTA를 반대했고, 그래서 김선동 의원은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렸습니다. 한미 FTA를 찬성하는 국회의원들도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피 흘리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직접 아니, 눈물을 흑자가 흘려봐야 나오고 한다. 있잖아요, 이렇게. 제 답변 한미 간에 시간입니다. 뭐 흑자가 이렇게 제발 나오고 시간을 있는데. 주세요. 그래서 최루탄을 터뜨린 거고요. 결국 한미 FTA의 결과로 농민들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기호 5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의 주도권 시간입니다. 시간 5분입니다. 강성희 후보 먼저 정책 하나 짧게 하고 넘어갑시다. 10초. 본인이 낸 공약 모르면서 알려달라, 인터넷상에서 하겠다, 옳은 것입니까? 네, 저는 질문이 너무 유치했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그 질문이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10초 질문했으니까 10초로 끊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네. 강성희 후보, 적어도 지도자가 될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 이따 질문 드릴게요. 김경민 후보, 전주 을 선거구 전북의 정치 1번지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 깨끗해야 될 이 선거판에 금품 살포가 대량으로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혹시 선거 운동원 중에 그런 사람이 혹시 없겠죠? 당연히 저는 없습니다. 예. 김호수 후보께서도 그런 일은 네, 전혀 없으시겠죠? 없습니다. 강성희 후보. 강성희 후보 선거 운동 등록원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요. 없는 게 그러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정근 그런데 후보님은 다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다시 저는 없습니다. 네, 같이 밝혀주셔야죠. 그러면. 예. 그런 후보가 만약에 있다면 내가 법적으로 인정하고 등록한 운동원이 그런 일을 했다면 혹시 우리 후보 사퇴할 의사 있으십니까? 김호수 후보 혹시? 그런 일 있다면 후보 사퇴해야죠. 우리 강성희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예. 임정현 후보님도 저도 책임지시겠습니까? 책임져야죠. 예. 네. 그런데 전주 선거판의 운동원 중에 객지 사람들이 와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제가 얼굴은 초상권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렸는데, 이 운동원 혹시 우리 강성희 후보 운동원 맞습니까? 글쎄요. 얼굴이 가려져 있어서. 네, 얼굴이 가려져서 네, 얼굴이 가려져 초상권 있어서 때문에. 정확치는 예. 않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강성희 후보 운동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를 하셔야죠.
그분요. 그냥 다짜고짜 예. 그분이 운동원이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래요. 말씀드릴게요. 보시는 물건을 아, 뭡니까?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자, 예. 이런 물건들을 어떤 점포에 가서 이렇게 나눈 사람들이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원이라면 그래서 지금 체포가 돼갖고 조사를 받는다면 체포해서 조사받는다고요, 현재? 현재 그렇다면- 이분들이 아니, 체포 아니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공영방송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체포해서 조사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예, 그럼 그건 허위사실 정정하겠습니다. 유포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예, 만약에 네.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아니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돕는 분이 어떤 불법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제가 책임진다고 했고 예. 근데 지금 임정혁 후보님은 저한테 정확하게 사진도 보여주지 않고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데 초상권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한 근거도 없으면서 그냥 다짜고짜 우리 기호 4번을 돕는 분들이 뭔가 불법을 자. 저지르고 있다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정확하게 제가 증거를 대시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셔야죠. 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거 없이 제가 이런 걸 주장했다면 제가 책임져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나 뭘 주장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라고요. 그분이 어떤 자, 불법을 오늘 했는지. 삼천동에서 어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양한 곳에 물건을 살포한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적발이 된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잠깐만요. 예. 적발이 됐습니까? 예, 적발이 임정혁 후보 됐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강성희 그러면 후보 그런 잠시만요. 얘기를 그렇게 임정혁 후보 하시면 안 강성희 되죠. 후보 잠시만요. 예. 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법정 토론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거 있는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요. 예. 그 문제 제기에는 책임도 따른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 사진은 현장에 찍힌 사진입니다. 물건을 전달하는 사진입니다. 그 물건이 뭐죠? 제가 안 보입니다 지금. 예, 물건이요? 그 물건이 물품입니다. 뭡니까? 예? 물품. 그러니까 뭐냐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할 리는 없지요. 아니 문제 제기를 하려면 정확하게 어떤 물건을 누구에게 언제 이렇게 해서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제기를 하셔야지. 금품, 물품이에요. 아니 그러면 정확하게 다 얘기를 하세요. 어떤 물품을 어떻게 누가 누구에게 그러니까 제 줬다라고. 얘기는 그런 미시적인 걸로 얘기하시지 말고 아니 미시적인 게 아니라 근거 예. 있는 얘기를 자, 하시라는 근거를 겁니다. 얘기하라고 하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근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예, 임정혁 후보 책임지겠다고 시간 다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정혁 후보의 주도권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의 주도권입니다. 시간 5분입니다. 예. 예,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신 후보자들에게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이번 선거가 민주당 의원의 범죄 행위에 의해서 치러졌기 때문에 더욱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토론회에서 우리 강성희 후보께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나온 사람에 대해서 철새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규정하셨죠? 네. 예. 근데 이제 김호수 후보는 또 범죄자들을 갖다가 두 분을 또 이렇게 지정을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호수 후보님 맞죠? 네. 예. 그러면 우리가 범죄 경력,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저기 재산 형성 과정, 그다음에 이제 병역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호수 후보님 병역 필요하셨습니까? 필요를 못했습니다. 손을 다쳐서. 예, 어쨌든,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유는 있지만은 이게 우리 선거에 출마한 출마자를 3종 세트에서 이 5명 중에서 정말로 교차되는 공통 부분을 다 빼고 나면 아마 가장 깨끗하고 병역, 그 다음에 우리 저 범죄 경력 없는 후보는 김경민 후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임정혁 후보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에 복당을 하셔서 1년 만에 다시 또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다시 이 국회의원에 나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일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남아서 있는 최모, 이모 이런 분들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정치적 명분이 없으니까 그대로 내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임정혁 후보는 일하고 싶어서 나온 자체가 우선
탈당의 명분이 없고 최근에 당의 원로이신 박지원 전 대표가 이 임정혜 후보를 지원을 나왔다가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당위원장 한모 도당위원장께서는 우리 민주당 후보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 후보인 것처럼 뭐 이렇게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당선되더라도 복당을 안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옳은 결정이고 민주당이 귀책사를 위해서 이 선거를 후보를 내지 않은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데 우리 임정혜 후보는 어쨌든 뭐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왔던 어쨌든 명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나요? 3분 질문하셨으니까 시간 조금 더 주시겠습니까? 30초에 어쨌든 예.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는 일 잘하는 사람, 꼭 일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정치가 구호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 성과로 하는 것인데 전주가 변해야 된다. 전북이 변해야 된다. 누군가 일 잘하는 사람이 전북의 목소리도 당당히 내고 전북의 목도 결기 있게 찾아와야 된다. 이런 시민들의 욕구가 매우 컸습니다. 예, 저는 그 그래서 충분히 저는 예. 그래서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고요. 예. 우리 그 한병도 우리 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당에서 하시는 말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의 입장은 공천을 않는 것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나 그때는 충분히 해명이 공천을 됐을 않는다고 겁니다. 그래서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정당과 다른 사람들이 있는 정당 후보가 당선되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우리 임정혁 후보님이 제가 그냥 솔직담백하게 얘기했으면 그냥 그다음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예. 명분이 없는 건 없는 겁니다. 예.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러고 싶어서 나왔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하면 정말로 이 유권자분들도 그러려니 하는데 자꾸 거기에다가 꼬리를 물고 달고 해고 또 이제 박지원 대표까지 오셔서 이렇게 민주당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 후보 공천을 안 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는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 색깔을 내지 마라. 이렇게까지 이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임정혜 후보가 100번 변명을 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예, 점을 변명하지 않고 답변은 좀 잠깐 하겠습니다. 잠깐 있어 이제 거기까지 많이 줬으면 이제 많이 그래도 됐으니까. 하실 말씀은 그다음에 제 얘기는 좀- 김호서 잠깐 예. 이제 김호서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호서 의원님, 아까 제가 그 재산 형성 과정을 우리 안혜우 후보님이 말씀드렸는데 재산 형성 과정이 정당하게 했으면 그건 정당한 겁니다. 예. 정당하게 했습니다. 예. 예, 김경민 후보 주도권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의 주도권입니다. 시간 5분입니다. 무소속 김호서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보물에 보니까 검찰공화국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TV토론 3차례 하는 동안에 한 번도 검찰공화국 심판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가 없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동훈 장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찰 독재를 청산할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뭐 지금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건 아니고요. 지금 검찰공화국으로 인해서 엄청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5대 4로 이렇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이거는 사퇴가 아니라 반드시 탄핵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검수완박을 지금 원복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막아내야 되는데 현재 국회의원 수로는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그 정도 얘기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저는 검찰청 해체하고 기소청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수사는 수사청이, 기소는 기소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18개 지검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실현할 수 있고 지방 분권도 실현되죠. 미국은 이미 43개 주에서 주민의 직접 선거로 지검장을 선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청 해체와 기소청 신설, 지방검사장 직선제로 다시는 검찰 독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경민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생으로 인구 소멸이 심각합니다. 작년 합계 출생률이 0.78명밖에 안 돼서 역대 최저였고요. 전주는 전북에서도 제일 낮게 0.73명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장시간 노동이 저출생 원인임에도 주 69시간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게다가 어제 있었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육아휴직 3년제는 언급도 안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님, 주 69시간 백지화하고 육아휴직 3년제 시행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주 69시간에서 60시간으로 하향 조정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크게 달리 말씀을 드릴 말씀은 없고요.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우리 강성희 후보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라고 동의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김호소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제가 물어봤는데 답변을 안 하시고 넘어갔어요. 저한테 범법자 운운하셨는데 김호소 후보님 도의장 시절에 중국으로 골프 여행 가시면서 서울에 있다고 거짓말 하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의회 의장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 그래서 없는 그거에 얘기고요. 대해서 그때 아마 사과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시간 드릴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하시죠. 자, 먼저 저는 전과 기록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예, 후보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만 자, 두 말씀해 주세요. 번째는요. 제가 3개월 전부터, 저는 3개월 전부터 계획을 중국에 세웠어요. 골프 여행 그러니까 갔는데 골프 여행을 3개월 전부터 예, 계획을 가셨어요? 세웠는데 골프 여행 가셨어요? 그러니까 가 있었는 상태에서 구제액이 왔어요. 구제액이 근데 있는 상태에서 서울에 간게 왜 아니고요. 계셨다고 거짓말했어요? 저는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서울 가고 있는데 아니 그때 중국에 제- 계셨습니까? 아니, 제- 서울에 있었습니까? 저희가 서울에 있었죠. 그때는 전화 받을 때 중국에서 서울에 골프 치고 있었고요. 있지 않았어요? 아이고, 그건 잘못된 보도입니다. 오보예요. 아니, 사실 이거 책임질 확인하세요. 수 있습니까? 네, 책임집니다. 아니 사실 그러면 확인하세요. 그때 당시 왜 사과했습니까? 네, 두 분 아니, 주도권 구제액이 시간이 왔는데 지났습니다.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네, 사과한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거짓말 한 적 없습니다. 나는. 예.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을 듣고 1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입니다. 국회의원의 주된 역할 중 하나가 입법 활동입니다.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어떤 입법을 할 계획인지, 그리고 이 입법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기호 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네,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전라북도가 자치권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해서 국회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를 농생명연기금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한국은행법과 금융위원회법, 예금자보호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법 또한 자세히 보면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법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또 절충점을 찾아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여야의 한치도 양보 없는 정쟁 속에서 법을 통과하기 어렵겠지만 무소속인 제가 발의를 하고 또 세발통의 전략으로 입법 활동을 여야를 설득하면서 한다면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호 5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정치 검찰이 발을 못 붙이도록 검사 구상권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정권 입만에 받는 수사에 동원되는 검사는 무죄가 나오면 구상권으로 응당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전주는 변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매우 많습니다. 삼천천을 스마트 헬스케어 국가 시범직으로 지정받아서 어르신들이 운동하면 헬스 수당도 받고 국가는 건강 재정 보험 재정도 적자도 줄일 수 있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주를 지방 소멸 대비한 교육도시로 지정받아서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키우고 도시가 몰락하는 일을 막는 이런 일들도 법제화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출생지원부를 새로 만들어서 육아하는 부부 중 하나만 유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늘어나지 않을까. 이래서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전주와 전북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입법 활동에 전념할 것입니다. 우선 1호 법안으로 전주를 디지털 플랫폼 경제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4차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 생태계가 공존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 특별법에는 종합경기장 부지에 전주 디지털 플랫폼 지원센터와 효천지구에 전주과학기술원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전북특별자치도 시대가 열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후속 조치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가 새로운 교통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TX 직선화, 전주역 복합환승센터, 새만금항을 국제물류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입법 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네,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국민은 가계부채에 시달리는데 은행은 고금리 이자 장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인하 3법을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출금리 원가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법을 개정해서 가산금리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법정 최고금리를 20%에서 15%로 인하하겠습니다. 이자 제한법과 대부업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은행이 폭리를 취한 이유 내에 횡재세를 부과하겠습니다. 법인세법을 개정해서 금융약자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은 이자 걱정에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기고 있죠. 이 이익을 꼭 횡재세를 만들어서 우리 서민들도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호 7번 무소속 안혜욱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먼저 모든 후보가 윤석열 정권을 인정하고 공약을 하고 있어 개탄스럽습니다. 또한 민주당 탈당한 후보가 파란색 옷을 입고 민주당으로 위장하는 등 민주당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전주 시민들이 울분을 터뜨릴까 걱정이 됩니다. 자잘한 공약은 지금 이 시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모두가 저는 6개월짜리 업무 시간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한가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안혜욱의 1호 법안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하여 반드시 윤석열을 끌어내어 김건희를 감방에 넣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기조연설 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순서에 따라서 기호 7번 무소속 안혜욱 후보부터 30초씩 듣겠습니다. 지금부터 45년 전 성남시 상대운동 국제체육관 관장인 저에게 공장폭력에 시달리던 8.29번 소년 이재명이 찾아왔습니다. 공장폭력은 막았지만 지금도 8, 9번 그 아이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여 이재명 대표를 소화하고 그를 상처내려는 마귀 같은 인간들의 비명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게 박멸하겠습니다. 안혜욱입니다. 네,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5천만 국민이 전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전주가 호남 정치를 주도하고 대한민국 정치개혁 1번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주 시민의 압도적 승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강성희를 찍으면 강성희가 됩니다. 진보당 강성희의 바람을 정치개혁의 태풍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입니다. 며칠 전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전주 시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재선거에 나온 사람들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으니 제3정당의 후보나 지지하자는 말로 읽힙니다. 그렇다고 무기 배찰하고 우통 벗고 자야겠습니까? 지금은 대통령 선거가 아닙니다. 전주의 미래를 건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전주를 살려보겠습니다.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 손을 한 번만 꼭 잡아주십시오. 반드시 전주를 살리겠습니다. 네, 기호 5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입니다. 제가 1월 달에 출판 기념회에서 공개한 정책집입니다. 효자 삼천 서신동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전주와 전북과 대한민국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100가지 정책이 들어 있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전주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정치는 성과로 나타나야 됩니다. 저 임정엽에게 기회 주시면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임정엽을 찍으면 전주 시민이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입니다. 시민의 아픔을 이용한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그런 정치가가 되겠습니다. 1년 임기를 가진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이런 걱정 좀 덜 하면서 가족이 함께 웃고 떠들며 행복하게 사는 그런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행복만은 확실하게 책임지는 기호 8번 저 김호서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토론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토론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전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전주시 완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국회의원 재선거 전주시 을선거구 선거방송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호 6번 무소속 김광종 후보의 방송 연설회가 이어집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